네, 시간이 되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홍민정이라고 합니다. 영유아기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발달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교사 양성, 지원, 운영 정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체는 2022년 8월 25일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이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정지연 사교육 걱정세상 공동대표님, 김명아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학부모연대 자문님, 그리고 이혜연 장애영유아 학부모회 고문님 오셨어. 네. 그리고 임미령 사교육 걱정 세상 영유아 포럼 대표님,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지연 대표님부터 낭독 부탁드립니다. 30년 논쟁은 끝났습니다. 0-5세 교육부 유보 통합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 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질 관리가 어렵고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고 부모들은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으로 인해서 영유아 단계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생애 초기부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 출생아 감소로 인해 기관들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영유아들은 집 가까이 있는 국공립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기관들이 난립하고 어떤 곳은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으로 부모들은 혼란을 겪지만 이런 사태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행정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초입 단계라 할 유보통합은 30년간의 논쟁 속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국가 소멸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만 5세 유아가 38만 6천 명인데 반해 만 0세는 24만 6천 명입니다. 5년 사이에 36%의 인구인 1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고통이 만든 국가 소멸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유보통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이해관계 집단들,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를 차단하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부처 사이의 밀고 당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보통합의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둘째, 시설이나 집단의 이기적 주장을 멀리하고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묶는
0 내지 5세 유보 통합을 요구합니다. 연령 분화를 통한 또 다른 유보 분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유보 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아이들을 오롯이 한 부처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초등학교보다 더 과밀 상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0명 이하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만 5세 유아가 학급당 20명이 넘는 현실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이 일은 체제의 통합 이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영유아 교육과 보육 여건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영유아와 부모들은 너무도 힘든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단, 우리 시설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쟁하면서 30년을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허송한 세월 속에서 지금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공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라도 회생의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전국의 영유아 부모, 공사립기관의 운영자와 교사 모두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인구 절벽, 국가 소멸의 위기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 보육 여건의 개선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5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교육희망 네트워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도권 생태 유아 공동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네, 낭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유발언, 네. 제가 순서를 인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유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에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이신 이윤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철회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원화된 제도하에서 체계적인 수요와 공급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몰리고 또 어떤 곳은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공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수와 학급당 원화수를 현실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체계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교육청들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 감축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처사입니다. 평생학습 시대에서 마땅히 영유아 단계부터 통합 관리가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당장 내년에 입학할 영유아 학부모들의 혼란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교육청과 시청이 각기 업무를 제각각 진행할 경우에 영유아의 교육 보육기관 입학과 입소 문제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방기하게 되어 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타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원 사태가 줄을 이으면서 지역별로 교육과 보육의 공백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유보로 분리된 칸막이 상태에서는 격차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나 그 심각성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은 무상급식비를 교육비와 별도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유아 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 교육을 위한 지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국가가 서로 다른 대우를 하고 있어도 부모들은 깜깜이 칸막이 속에서 이를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칸막이가 무너져야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차이를 해결할 주무부서와 일할 공무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높은 담을 허물고 지금 당장 아이들을 위해 부처부터 통합하고 국가의 재정과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라는 것이 국가를 향한 부모들의 요구이자 간절한 바람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부모 발언을 한 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 영유아 소개를 해주시고 발언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고문인 이혜연입니다. 2007년도에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5년 동안 여전히 국회와 정부에서는 부처 간의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이익 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는 장애 유아에게 생애 최초의 조기교육 개입은 무엇보다 아이의 평생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교육비로 흔히 얘기하는 사교육비라는 것은 장애 영유아에게는 치료비에 해당합니다. 각 치료 기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치료들을 다니면서 부모들이 소비해야 되는 그 가정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은 1년에 중고차 한 대 가격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5년 안에서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난 15년 동안 되풀이 해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렇게 부처를 통합하여서 교육부를 통한 통일된 체제 안에서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권이 꼭 절실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발언자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또 기자분들의 질문이 아까 없다고 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상으로 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